이게 무슨 내가 언제 대출을 이런 적이 없는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집을 담보로 8천만 원의 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남편이 위독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분명 영재 오빠 짓일 거예요. 아버님 위독하실 때 잠깐 들렀다가 간 바로 그때. 고객님, 이 대출은 3개월 전에 진행된 거네요.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아니요. 제가 온 적이 없어요. 이건 사기라고요. 제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재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쓸쓸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제사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순민 여사의 어린 시절은 늘 이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큰 방에서는 오빠들과 사촌 형제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그릇을 비우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대화하며 웃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그녀의 앞에는 항상 그렇듯 생선 머리와 꼬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마음에도 이런 대우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도 생선 먹고 싶어. 어머니는 그녀의 말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그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서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늘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새 옷을 받았지만 그녀는 작년에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했습니다. 세배돈도 오빠들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심지어 세배를 하러 친척집에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실수로 제사상의 그릇을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그녀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여자애가 조심성도 없이 너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왜 여자아이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방에서는 그녀를 걱정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여자아이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처음으로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그녀를 학교에 보내주었지만 그 대가로 할머니의 눈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쯧쯧. 여자애를 공부시켜서 뭐 하게. 시집이나 잘 가면 됐지.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오빠들이 편히 공부할 때도 그녀는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키워갔고 그것이 훗날 그녀가 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중학교 시절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고 그 모습은 선생님들의 눈에도 특별하게 비춰졌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모두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학교에 남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미래의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귀가했던 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공부고 뭐고 이제 그만해. 오빠 대학 등록금이 더 급하다. 너는 이제 그만 학교 다녀라.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빠의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려온 그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모여 오빠를 축하해 주었고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아버님, 순민이도 공부를 더 시켜보면 어떨까요? 성적도 이렇게 좋은데.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가 대학교에 갔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거야. 순민이는 이제 취직해서 오빠 뒷바라지 해야지. 여자가 공부 많이 해서 뭐하게. 그렇게 그녀의 고등학교 진학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친구들을 배웅하며 그녀는 작은 봉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학 공식과 과학 법칙들이 맴돌았습니다. 급여 봉투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월급은 고스란히 오빠의 등록금으로 보내졌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민아, 네가 정말 효녀구나. 오빠 졸업하면 너도 공부시켜줄게.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의 위로의 말씀도 그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걸. 여자의 공부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밤늦게 퇴근길, 그녀는 종종 학교 앞에 서서 교실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저도 꿈을 이룰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쓸쓸한 밤거리에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그녀의 어깨는 이미 세상의 무게로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의 재능과 꿈은 결국 시대와 환경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몰래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작은 수학 문제집을 펼쳐들었고 퇴근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잠시나마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안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그녀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공장 근처 시장에서 우연히 한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날, 우산도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녀에게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우산 함께 쓰시죠. 저도 이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진수였고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사였습니다. 순민 씨, 공부하고 싶었다면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진수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학업,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들까지. 우리 집은 달라요.
우리 누나도 대학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남녀 차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의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진수 씨, 나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왜 안 돼요? 야간 학교도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응원에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진수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몇 달 후, 진수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을 뵙게 될 날, 그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진수가 맨날 자기 여자친구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더니. 시어머님은 그녀를 반갑게 안아주셨고, 시아버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보, 국 좀 더 드세요. 내가 더 떠다 드릴게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향해 건네는 자연스러운 배려, 딸과 아들을 똑같이 대하는 모습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민아, 우리 딸이 의대 다니느라 고생이 많아. 넌 어떤 공부하고 싶었니? 시어머님의 물음에 그녀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 있게 들어주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좋은 꿈인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시부모님의 격려에 그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귀가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말에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진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이 따뜻한 사람들과 정말로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봉제 공장에서의 고된 하루도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드디어 희망이라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반겨주셨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그녀의 지난날의 아픔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보이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그녀의 집은 폭풍우 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격분했습니다. 감히 내가 우리도 모르게 맘대로 결혼을 정해? 이 오빠 등록금은 어쩌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대요. 시부모님께서. 시부모님, 맘대로 남의 집 부모님을 만나고 다니더니 이제는 우리 말도 안 듣겠다는 거지? 할머니는 그녀의 뺨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이주길년이 할머니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어머니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순민이는 제 딸입니다. 더 이상은.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아버지의 저주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는 이제 우리 딸이 아니야. 비가 오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부모란다.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녀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평생 느끼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객석의 반은 비어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욱 끈끈하게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 순민아. 시아버님의 덕담에 하객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 새로 시작해요. 진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들고 오셨고 시아버님은 그녀의 야간 학교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순민아, 내일은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공부에 집중해. 남편은 집안일을 나누어 하자고 했고 그녀의 꿈을 위해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순민아, 엄마는 내가 잘 살길 바란다. 아버지 몰래 왔어.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새 삶을 살아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들의 작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따뜻했고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주말마다 찾아와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남편과 함께 꾸미는 작은 집도 시부모님과 나누는 따뜻한 시간도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그녀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모든 차별과 서러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너는 절대 차별하지 않을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게. 남편은 그런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저렇게 다 해주면. 난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겪은 걸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 영재가 자랄수록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그만큼 아들에 대한 보상 심리도 커져갔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래. 우리 영재, 엄마가 사줄게. 장난감 가게에서 영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사주었고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애한테 너무 다 해주면 안 좋아. 적당히 해야지. 어머님, 전 우리 영재가 제가 겪은 것처럼 못 가진다는 이유로 서러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영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스마트폰 있는데 나만 없어.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남편은 점점 깊어가는 아내의 과잉 보호를 우려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영재가 너무 버릇없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몰라요. 어린 시절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영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고가의 게임기를 달라고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십만 원의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친구들이랑 PC방 가려면 돈이 필요해.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주시는데. 그녀는 결국 자신의 월급을 몽땅 아들의 용돈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학교 등록금까지 아들을 위해 써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민아, 이러다 내 꿈은 어쩌려고 그러니. 시어머니의 걱정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전 우리 영재만 잘 자라면 돼요. 제 꿈은 이제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재의 행동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영재, 너 또 친구한테 돈 빌린 거야? 남편의 호통에도 영재는 태연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오히려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쳐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깊어진 영재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다가 오히려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으려다가 아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흘러 이영재가 26이 되었습니다. 김순민 여사의 걱정과 달리 그는 대학 졸업 후 한 대기업에 취직하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방황하던 시절의 그를 생각하면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영재가,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 돈을 함부로 쓰고 거짓말하던 아들이 이제는 책임감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제가 이번에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재의 말에 그녀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들이 30이 되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었던 터라 이런 이야기는 반가웠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는 김현이라고. 디자인팀에서 일하는데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 한번 만나 뵙고 싶대요. 처음 연희를 만난 날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에 예의 바른 태도까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참 예쁘구나.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를 맞이하는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시어머님처럼 그녀도 연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영재가 좀 서툴지만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제가 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버릇없이 굴던 아들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죠?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결국 잘 이겨냈잖아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영재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달라고 하는 대신 자신이 모은 돈으로 전세금의 반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연희도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재야, 너희 신혼살림인데 괜찮겠어? 엄마가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며느리 연희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을 반겼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영재 오빠도 그게 좋대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그들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연희가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고 저녁이면 다 같이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아기 생겼어요. 어느 날 연희가 들려준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두운 과거와 달리 이제 그녀의 손주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재, 앞으로도 연희랑 잘 살아야 해. 알죠, 엄마.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 지킬게요. 영재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걱정만 끼치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직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졌던 상처들도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영재 보니까 어때요?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됐네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인내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영재의 결혼 2년 차부터였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아들 내외의 잦은 다툼 소리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또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와? 너 정말 미쳤어? 시끄러워.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돈. 웃기지 마. 그 돈 다 술집 여자들한테 쓰는 거 다 알아. 매일 밤 반복되는 부부의 다툼을 들으며 그녀는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님, 어느 날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올 거야. 그 인간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라고. 연희야, 그러지 마.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하지만 연희의 마음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도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영재가 폭발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애 있는 여자가 밤늦게까지 어디서 흥청망청이야?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웃기지 마. 나도 회식이었다고 할게. 너처럼. 부부의 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고 급기야 시부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이혼할래요. 진짜 못 살겠어요. 저 인간이랑은. 연희야, 애기 생각해서라도. 애요?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를 두는 게 더 불행해요. 차라리 혼자 키우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계모임의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3천만 원. 10년 넘게 이웃들과 함께 해온 계모임의 돈이었습니다. 영재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미안해. 나 진짜 급해서 그랬어. 이번만 봐줘. 곧 갚을게. 그녀는 그제서야 아들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과 주식 투자에 빠져 큰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너무 응석바디로 키웠어. 남편의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들의 잘못조차 눈 감아 주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저 사람이랑은 한시도 더 못 살아요. 결국 영재는 계모임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웃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처를 보상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슬픈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시작된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아, 배가 너무 아파. 체한 것 같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수염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래,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술 중 장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네. 그게 무슨 충수염 수술인데 어떻게?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복막염 증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진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힘내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그렇게 그녀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영재도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게 될 줄은.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 부의금이 든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영재 오빠가 어젯밤에 몰래 나가는 걸 봤어요. 연희의 말에 그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부의금마저. 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당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빈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남편은 떠나버렸고 아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양복들, 구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제 없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나 혼자는 어떻게?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팔베개에 기대어 잠들곤 했던 침대에 홀로 누웠습니다. 옆자리의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서 모실게요. 연희의 따뜻한 위로도 그녀의 마음속 구멍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아들의 배신. 이 두 가지 상처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순민 여사는 낯선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편지를 들고 있는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언제 대출을 이런 적이 없는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집을 담보로 8천만 원의 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대출 실행일은 남편이 위독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분명 영재 오빠 짓일 거예요. 아버님 위독하실 때 잠깐 들렀다가 간 바로 그때. 연희의 말처럼 이것은 영재의 소행이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 보니 그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차례 더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대출은 3개월 전에 진행된 거네요.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아니요. 제가 온 적이 없어요. 이건 사기라고요. 제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재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고 계좌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담보 대출이라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평생을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벽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아니야, 연희야.
너희 새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는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결국 그녀는 작은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재가 자라난 방, 남편과 함께 보냈던 거실,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던 부엌.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함께 꾸린 보금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했네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집인데. 짐을 옮기는 날,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겨우 작은 트렁크 하나 분량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과 사진 몇 장, 그리고 꼭 필요한 옷가지들만을 챙겼습니다. 쪽방으로 옮긴 그날 밤, 좁은 방구석에서 그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2평 남짓한 공간,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한숨 속에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사랑이 만든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차별에 대한 보상심리로 아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던 것. 그것이 결국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은 아닐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쪽방은 비 새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웃방에서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 끝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의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녀의 한숨 소리가 비 오는 밤거리에 묻혀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모두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쓸쓸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김순민 여사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꿈속에서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행복한 노년, 평화로운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미소만 지었고 그녀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쪽방의 좁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꿈이었나요?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실버타운으로 이끄는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연희야, 나 실버타운에 한번 가보려고 해. 어머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자꾸 꿈에 나타나시네. 연희의 도움으로 그녀는 시내에 있는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꿈에서 본 그 건물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정원도 있고. 그래, 꿈에서 본 그대로야. 안내를 맡은 직원이 그들에게 실버타운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있고 문학 강좌도 열린다고 하네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 꿈이었던 교사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이었지만 이곳에서라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이상하게도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입주금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쪽방에서의 생활도 빠듯한 그녀에게 실버타운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제 그만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실버타운 정원에 피어있는 겨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여주신 거죠? 이곳을.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오면 이 정원에는 어떤 꽃들이 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올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버타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봄이 왔지만 김순민 여사는 여전히 쪽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실버타운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꽃이 예쁘게 폈네. 그때였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한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계신 분은 분명 아버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은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순수민이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게 누구야? 우리 순민이가. 아버지의 목소리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엄하기만 하셨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아,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지만 그녀가 먼저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민이에요. 이 어미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작년에 내 소식을 들었다. 아들한테 그런 일도 당했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딸에 대한 차별, 그로 인한 상처가 대물림되어 이런 비극을 낳았다는 걸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어. 내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는 운명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꿈에서 보여준 이곳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민아, 이제라도 우리랑 같이 살자. 너도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 내 방도 있어. 우리가 미리 너를 위해 해놨단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동안 그녀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저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는 우리가 너를 제대로 된 딸로 대해주마.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실버타운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꿈에서 이곳을 보여준 진짜 이유를. 그날 이후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김순민 여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민아, 사실 우리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중했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찾아온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집을 떠난 후 아버지가 많이 후회했단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 네. 강남 개발이 시작될 때였어.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시작으로 조금씩 늘려나갔단다. 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내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잖니. 지금은 회사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왜 저한테? 오빠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다. 하지만 너한텐 우리가 너무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기도 권에 있는 건물이다. 시가로 20억은 될 거야. 이제부터 이건 내가 관리해라.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너한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구나. 내가 받은 차별. 그 세월.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의 사랑만 있었어도. 우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면 해. 아버지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도 널 많이 찾았단다. 여전히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부러워했던 오빠의 성공,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인 거액의 증여.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동안 남편과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잖니. 부모님의 말씀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김순민 여사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민 씨, 이 책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녀는 기꺼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날 이후 도서관을 찾는 노인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실버타운에 문학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요. 관장은 흔쾌히 승낙했고, 그렇게 황혼 독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그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쑥스러웠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정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연희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꿈을 조금이나마 이룬 것 같아. 독서회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에 회원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웃음과 눈물이 공유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글을 쓸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할머님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되었잖아요.
1년 후 그들의 이야기를 모은 황혼의 이야기꽃이 작은 문집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비록 소규모로 제작된 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선생님처럼 늦게라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문학 동아리는 점차 실버타운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모지른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네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꿈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준민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바라던 교사의 꿈을 이제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제 방식대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창밖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글을 쓰는 소리, 때로는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순민 여사가 실버타운 정원에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그녀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초라한 모습의 영재가 서 있었습니다. 영재야, 내가 어떻게... 엄마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스러움보다는 계산된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친정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입니다. 아, 그 불효자식이? 영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도박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돈이 많다면서요. 뭐라고?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그동안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니? 계모임 돈을 훔쳐갈 때는? 집을 날릴 때는? 아버지 장례식 부의금을 가져갈 때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난 이제 돈이 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가져갈 돈이 아니야. 이제 난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야. 엄마.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났어. 영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도와줄 돈은 있으면서 자식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못된 녀석아! 친정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내가 나한테서 물려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 청춘을 바쳐 너를 키웠는데 넌 뭘 했니? 도박, 거짓말, 사기. 이제는 지긋지긋해. 엄마.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야.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그래. 넌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난 더 이상 너 같은 아들은 없다. 실버타운 정원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해서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어요. 전 가겠습니다. 하지만 엄마, 언젠가는.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영재가 떠난 후
그녀는 어머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아니다. 수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너는 그 아이를 보내줘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고, 그 아이를 위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정한 결별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김순민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영재는 경찰에 붙잡혔고 그동안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 피해자가 침몰아서.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내 아들이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애를 망치는 거였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심지어 어린 시절 친구들의 신분증까지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재판장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영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청과 금융기관의 책임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백한 위조 서류를 확인도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변호사가 따지자 금융기관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결국 구청과 금융기관은 그동안의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재 씨가 파산 신청을 했대요. 연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가 밝혀지면서 영재는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죄인으로 만든 어미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어머님, 그건 영재 오빠가 자초한 일이에요.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교도소로 향하는 영재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재야, 이제는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게 마지막 내 부탁이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실버타운의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결말이었지만 이것이 그녀와 아들 모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녀의 긴 한숨이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그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 영재가 출소하던 날 김순민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마중 나가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결국 그녀는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계산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묻어나왔습니다. 정말 반성했니? 네, 교도소에서 매일 밤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영재는 교도소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 과정을 마쳤고 회계사 자격증도 따냈다고 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교도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그의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출소 후 영재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첫 월급이에요. 영재가 내민 봉투에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머니께 갚아나가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영재의 변화는 진심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년 넘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도 잘 지켰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영재 오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구나. 저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영재는 5년 만에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연희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에 그녀도 점차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녀는 두 사람의 재결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재가 진정으로 가장의 책임을 다하리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실버타운에서 열린 가족 모임 날, 영재는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정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 속에서 영재도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진정한 내 아들이 된 것 같구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치유되어 더 단단한 가족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실버타운 생활에는 새로운 일상이 더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영재 가족과의 시간, 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 뒤늦게 찾아온 이 행복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했습니다. 김순민 여사는 실버타운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순민아, 오늘은 바깥 공기가 참 좋구나.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할 때면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날 어머니랑 단 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방을 찾아와 안부를 물으시고 저녁이면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님, 이 책 재미있으세요? 그래, 내가 추천해준 책인데 참 좋구나. 이런 걸 더 일찍 읽었더라면. 어느 날 미국에서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순민아. 오빠.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오빠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아니에요. 오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빠는 그동안 그녀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내가 그동안 못해준 동생 노릇. 이제부터 시작할게. 연희도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딸처럼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연희야,
너는 정말 내 친딸 같아. 저도 어머님이 친엄마 같아요. 영재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어. 실버타운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오빠가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연희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준민아, 이제 행복하니?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가을 햇살이 비치는 실버타운의 창가에서 그녀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꿈에서 이곳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이제 저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보내는 미소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한 것,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김순민 여사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차별과 서름, 좌절된 꿈, 결혼과 함께 찾아온 행복,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꿈에서 보여주신 이유를. 실버타운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 미국에서 자주 연락하는 오빠, 그리고 친딸처럼 찾아오는 연희까지.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비록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며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구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나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꽃들이 봄바람에 하늘거렸고,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